집밥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 본인 입맛에 맞는 것만 먹다 보면은요,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집밥 좋아하시나요? 예전에는 외식하는 것이 멋지고 좋아 보이던 때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집밥이 대세이죠. 코로나 때는요, 배달 음식이 붐을 일으켰는데 배달 음식을 매일 몇 끼니마다 먹는다는 것이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요. 한 1년 정도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였지만요. 요즘은 3분의 1로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배달업으로 하시던 분들은 택배보다도 쉽고 또 돈이 더 된다라고 해서요. 택시 기사분들까지 합세를 할 정도로 흥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배달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매물로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요, 배달비가 비싸서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겠지만요. 아무래도 배달 음식은 순간은 맛있게 느껴지지만 매일 먹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부터 집밥이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좀 귀찮기는 해도 아무래도 만족도에 있어서는 비길 데가 없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밥도요, 먹는 사람이 4명 이상 정도는 돼야 의미가 있죠. 2명이라든지 아니면 혼밥 쪽의 경우에는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먹는 양보다 버리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밀키트인데요. 적절하게 원재료의 손질은 되어져 있고요. 또 간편하게 본인의 식성에 맞는 양념 등을 첨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조리도 간편하게 되어 있어서 밀키트 시장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도요, 이러한 밀키트 요리를 컨텐츠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집밥을 만드는 채널도 조회수가 높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한몫을 하신 분이 또 백종원 선생님이시죠. 저 때만 해도요, 남자가 결혼을 하면 아침은 얻어먹고 다니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요즘에 이런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왠지 집밥하면 건강식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데요. 일부러 가정식 또는 집밥을 강조하는 전문 식당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밥은요, 외부 식당에서 주문하는 음식과 달리요, 설탕이나 소금, 조미료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요. 건강한 식재료를 듬뿍 넣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반대로 매번 쌀밥에 김치 등 남은 음식들로 대충 때우게 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집밥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약 65.1%에 해당되는 10명 중에 7명 정도는요, 외식보다는 집에서 먹는 식사를 선호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반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13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밑반찬과 더불어서 메인 반찬 1개 정도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자가 77.1%로 조사되었습니다. 집밥 반찬은요, 직접 조리한 반찬을 먹는 경우가 81%로 가장 많았고요. 반찬만 사서 먹는다는 49%,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얻어서 반찬을 먹는다는 경우가 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때 동네마다 유행했던 것이 이 반찬 가게였습니다. 이 반찬 가게는요,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죠. 밀키트와는 달리요, 입맛에 맞는 반찬을 여러 가지를 구입해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요즘같이 식재료비가 많이 오른 경우라고 한다면요, 물론 외식보다야 조금 저렴하겠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집밥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 본인 입맛에 맞는 것만 먹다 보면은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건강정보의 확산으로 인해서요, 단백질을 비롯하여서 여러 특정 영양소를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집밥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이 포함된 식사를 말하는데요. 특히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영양소들은요,
꼭 음식을 통해서 공급해 주어야만이 우리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살이 찌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열량 섭취도 조절해야 하고요. 또 변비라든지 비만, 당뇨가 걱정되신다고 한다면 적절한 식이섬유도 드셔야 하고, 또 특정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요, 각 질환에 맞는 영양소를 섭취한다거나 아니면 피하셔야 하는 경우들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리말에 밥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탄수화물은 단백질, 지방과 더불어서요, 인체에 가장 필요한 3대 영양소로 우리 몸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적혈구와 뇌세포, 신경세포를 비롯하여서 골수는요, 주로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는 필수인 것이죠. 만약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우리 몸속의 단백질을 분해하여서 포도당으로 변화시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몸속의 근육이 손실되기 때문에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식이섬유가 부족하여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흰밥이라든지 떡, 감자, 면 종류의 음식이나 당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피하셔야 하고요. 콩이라든지 식이섬유가 많은 현미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잡곡을 섞어서 적정량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영양 성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단백질입니다. 최근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주변에서도 단백질 식품을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젊으신 분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남녀 구분 없이 단백질에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특히 단백질 섭취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되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른 아미노산이 충분하다 하더라도요, 한 가지 아미노산만 부족해도 우리 건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육류식품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물론이고요, 생선도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성 단백질은요, 소화는 잘 되는 반면에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밥도 불완전 단백질, 콩도 불완전 단백질이지만요, 콩밥을 드시게 되면 완전 단백질을 드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식물성 단백질을 드실 때는 한 가지로만 된 것은 피하시고요, 콩과 밀이나 귀리와 견과류 등이 함께 섞여 있는 단백질을 선택하신다면 완전 단백질을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다 신경 쓰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달걀을 드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매일 아침에 달걀 2개를 먹고 있거든요.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요, 아침에 1개, 저녁에 1개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매일 이렇게만 챙겨 드신다면요, 따로 단백질 식품을 챙겨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아무리 싼 단백질 제품이라고 하더라도요, 달걀보다는 비쌀 겁니다. 가공된 단백질 식품에는요, 다른 영양소가 부족한 반면에요, 달걀은 완전 식품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다양한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중년 이후 분들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달걀은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집밥을 드실 때 달걀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밥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와 또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집밥에 달걀을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